결국은 나중에 뒤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나 회환만 남게 되고 내려오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자신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언젠간 반드시 내려옵니다. 위로 올라갈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도 물론 경험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또 앞으로 하게 될 이 삶의 어떤 그 기준 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삶이 아닌 상승하는 그런 삶이 아닌 내려오는 삶을 살지 말라. 뭐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삶을 내려오는 삶은 살지 말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시간을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 사회 환경, 그 환경을 한번 맞추고 보면 잘생기고 돈 많으면 뭐든 다 되는 사회, 명예도 얻고 친구도 생기고 존경받는 사회, 학력, 고학력에 고스펙에 좋은 직업, 존경받는 그 어떤 그런 직업들, 이게 재물, 이런 것들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게 이 사회가 된 거예요. 뭐 많이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게, 거의 무조건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재물, 돈, 명예가 인간의 삶을 평가하는 사회.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는 주변의 친구, 친인척, 심지어 뭐 모르는 일반 사람들의 삶까지도 나의 삶과 비교를 하게 되고 동경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는 자괴심을 갖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회가 재물, 잘 산다 이런 기준을 하고 누구네 집은 잘 산다 하면 무슨 화기애애하고 가족들이 건강하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은 거, 돈이 많으면 저 집 잘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완전 우리나라 전체 사회 구조죠. 결국은 이 부족한 자신의 삶에 대한 그 어떤 미래의 불투명, 뭐 자녀들에게 그 가난의 대물림,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포에 가깝습니다. 앞을 가로막는 높은 산이 되는 것이죠. 이 재물 하나가, 돈 하나가. 그 장벽을 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인생을 다 포기하고 안 살 거냐?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든 꾸준히 조금씩 뭐 평타를 치든지 아니면 꾸준하게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든지, 그것도 아니면 조금씩 올라가는 상향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뭐 나 지금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바쁜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렇지만 반드시 철저한 삶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반은 포기하고 무계획적인 삶을 계속 살게 되면 절대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눈 감았다 뜨면 지나갑니다. 그때 되돌아봤을 때 그 후회와 회한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내려오는 삶을 사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정보를 얻지를 않습니다. 정보도 부족하고 주변과 대화나 상담이나 상의를 안 합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부인이나 남편과도 어떤 상의나 대화를 하지 않고 혼자 일을 저지르는 스타일들입니다. 대부분 이 내려오는 삶을 사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럼 한번 좀 예를 몇 가지 쭉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반드시 하셔야 할 예입니다. 자, 어떤 분들이 결국은 내려오는 삶을 사느냐? 어떤 재물의 운이나 그 기회가 운이 좋아서 쭉 상승을 해서 올라가서 집도 장만하고 뭐 재물도 많이 모으고 뭐 다 안정적인 삶을 살다가 갑자기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작게 옮기고 남은 돈으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파는 뭐 집이나 아파트는 뭐 얼마 안 지나서 몇 억이 올랐느니, 또 뭐 잘 나가는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 혹은 뭐 이직을 한다. 다 실패하죠. 그러다 보면 전셋집으로 옮겨나고 나중에는 월세집으로 또 옮겨나서 계속 하향되는, 내려오는 삶을 사는 것이죠. 뭐 40평짜리 아파트 팔고 돌아섰는데 보면 뭐 10억에 팔았으면 20억. 그래서 팔고 단독이나 연립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겠다, 빚을 갚겠다. 자, 자녀분들이나 부모님, 부인들은 화장실도 못 갑니다. 40평 아파트의 삶에서, 그곳에서 풍족한 삶을 살고 몸에 익숙하고 배인 그 생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내려오면 화장실도 못 가요. 이런 내려오는 삶,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분수에 맞지 않는 그런 허영된 삶을 사는 경우가 이런 분들입니다. 내려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능력에 비해서 무슨 골프채 싣고 다니고, 자동차 3년도 안 돼서 새 차만 나오면 무조건 바꿉니다. 자기 돈 1,000만 원도 안 집어넣고 5천만 원짜리 차 뽑아서 타고 다니고. 물론 그 뭐 개인이 나 그렇게 살겠다면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에 비해서 뭐 몇백만 원의 과외비로 막 자녀들 과외비를 지출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나중에 뒤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나 회환만 남게 되고 내려오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자신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언젠간 반드시 내려옵니다. 위로 올라갈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재산 축내고 형제 자매의 돈까지 빌려가지고 뭘 하겠다 그러고 갚질 못하고 가족 간에 불화 생기고, 그러면 본인은 망하고 부부는 이별하고 자녀는 흩어지고, 또 어떤 분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도 못하는데 남들처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집 다 팔고 학교 보내고 유학 보내고 왔어도 아무런 그 좋은 결과도 못 얻으면 노년의 삶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 아파트 툭 팔아가지고 몇 푼 올랐다고 팔고 나서 돌아다 보고 몇 년도 안 지났는데 몇 배 뛰어 올라 있고, 시골에 뭐 얼마 안 된다 그래서 땅 그거 뭐 있으나 마나다 풀밭이다 팔고 났는데 개발지로 책정돼서 수배 뛰어 오르고. 이렇게 순간 생각으로 내려오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돌아다 보면 금방 머리 새고 노년됩니다. 그 노년의 삶은 여러분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이 됩니다. 고통스러운 삶이 되는 것이죠. 신세 망치고 한탄하고 후회만 늘고 병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의를 해야 하고 밑을 봐야 되고 내려오는 삶을 절대 살면 안 돼. 그냥 일직선으로 가는 그런 평범한 삶을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잘 올라가 상승됐을 때 그 상승점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삶은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했냐 하면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 옛날에 뭐 어떻게 살았다 옛날 이야기 굉장히 합니다. 재산 많았는데 다 털고 지금 집 한 칸이 없다. 어떻게 살면 되냐, 남은 삶을. 심지어 죽고 싶다. 뭐 심지어 약을 가지고 다니고 있다고까지 전화를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사주를 뭐 저한테 보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은 사주를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사주상으로 이런 분들을 제가 쭉 살펴보고 경험한 걸로 보면 사주의 무죄사주입니다.
재물이 없습니다. 사주 자체에 지장간이라는 데도 없고 아예 사주 자체에 재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라가는 삶을 살겠냐, 살았냐, 재물을 모았냐, 뭐 대운, 세운도 있고 다른 어떤 뭐 운세적인 그런 영향들도 있으니까 인생이 세 번의 기회는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좋은 기회만 잡아도 어느 정도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재물이 없는 무재사주, 그 다음이 이 재다 신약을 해서 오히려 또 사주에 재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재물을 벌기보다는 쓰기를 더 많이 쓰는 것이죠. 써야 되고 또 손금을 보면 재물선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재사주가 그동안 어렵게 좋은 기회가 와서 모은 돈을 잘 나가던 이 직장 생활을 그만둡니다. 무재사주는 직장은 운은 있겠죠. 관운은 있겠죠. 제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관운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직장 잘 다니다가 무재사주인 경우 그만둡니다. 그리고 뭘 해? 사업한다고 나서죠. 사업을 시작하죠. 3년 못 가죠. 망합니다. 사주에 재물이, 재운이 없고 사업운이 하나도 없는데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3년 이상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여기에 어떤 뭐 그 흉살, 정말 안 좋은 그런 살들이 강하게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요런 그 분들이 그 내려오는 삶의 대표적인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이 관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운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기회에 뭐 그 세운이나 대운 이런 좋은 기회가 들고 부모의 어떤 그 유전적 영향 뭐 이런 것들 혹은 뒷배경 등으로 인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이 관운이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관운보다는 사업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성공할 사람인데 관해가 있으니까 백으로 들어갔든 어떻게 했든 근무를 못하게 되겠죠. 결국은 사표를 쓰고 나오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그래서 재운이 있는 사람은 사업을 해야 하고 관운이 있는 사람은 회사를 다녀서 삶을 살아야 꾸준하게 올라가는 삶을 사는데 이거를 뒤바꿔 버리면 사주학상으로는 내려오는 삶을 결국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한 번씩은 꼭 뭘 하기 전에 살펴보는 그런 지혜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뭐 얘기 길어지는데 삶을 제가 예를 든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삶을 절대 살고 계획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작지만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는 삶을 계획을 하고 살아야지 조금 이름만 올라갔으면 거기서 안주하고 그걸로 뭘 하겠다. 여기서 나는 멈추겠다. 그만두고 다른 것을 하겠다. 이러면 100% 실패하고 결국은 나중에 돌아다 보면 바닥에 내려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이렇게 내려오는 삶을 계획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패하는 삶은 돌아다 보면 한순간이에요. 그러면 그건 그 전 시간으로, 전 상황으로, 전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삶은 고통의 삶이 되고 건강도 다 해치고 후회의 삶만 계속 살게 되는 것이죠. 1년 살고 2년 살고 많은 게 삶이 아닙니다. 10년, 20년만 사는 게 아닙니다. 100세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비되지 못한 노년의 삶은 그 고통은 여러분들이 아까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내려오는 삶을 계획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없고 가진 것 없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뭘 해냐 이렇게 한탄을 하는 그런 그 생각이나 생활을 하지 마시고 자, 자녀들 건강하고 부부 화합하고 그러면 그것이 사실은 잘 사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사회는 잘 산다 그러면 돈이 많은 집이 잘 사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너네는 왜 못 사냐 하면 지하 3방 살고 월세방 전세방 이렇게 살고 있으면 저 집은 못 사는 집안이라고 이렇게
그 말을 하는 그 사회 이 구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내려오는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그릇을 알고 부부가 화합하고 가정이 건강하고 했을 때는 조금씩 전진하는 그런 삶의 지혜를 꼭 갖추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내려오는 삶을 살아서 맨 마지막 밑에 내려와서 전 보러 다니고 전화하고 뭐 물으러 다니고 나 인생 언제 핍니까? 피긴 뭐가 핍니까? 이미 나이가 50, 60으로 다 내려오 재물 다 허비하고 다 썼는데, 자, 뭐 더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제가 하려는 뜻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조금씩이라도 모으고 모아서 이 사회 구조 통념상 재물에 관한 이야기만 여러분들과 하게 됐는데, 꾸준하게 올라가는 삶, 그렇게 삶을 계획하고 영위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